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근대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문학연구소에서 한일 노년문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5월에 그 제 연구 성과 중 하나로 이제 장녀들이라는 일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소설 내용은 이제 1인 가구 비혼 여성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 고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이미 1인 가구가 30% 이상에 이르렀고 수도권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가 되었죠.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사회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기존의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더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지금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사회에서 보통 주목하는 것은 재생산,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해서 이제 인구를 재생산하는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인구를 재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아무래도 경제력이 크죠. 근데 경제력만 있다고 아이가 태어나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이고 이제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정성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 밖에서 이제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 불행이로다. 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젊은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자만심에 취하여 늙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놀이며 즐거움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내 안에 이미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도다. 이 말은 시몬 드 보바르가 노년이라는 책에 서문에 쓴 말입니다. 미래의 노인이란 말은 굉장히 우울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82세는 함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시점에서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만큼을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연구에서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40세까지 평균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고령화 1인 가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 이 고령자를 케어하는 수발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여성이었고 아내이고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계 부양을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에서는 고령자의 수발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 즉 며느리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며느리가 고령자 케어의 부담을 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이렇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그럼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대체 누가 고령자를 돌봐줄 것인가? 이것이 제가 부딪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제 지금 1인 가구고 제 생각엔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아갈 텐데 우리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늙은 나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돌봄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에 아웃소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정과 정성이라는 이제 계측할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회가 타인이 제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미 현실인데 한국 사회에서 늙음의 사회적 이미지는 너무나 부정적이죠. 실제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이런 늙음이나 노년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 냉소적이고 때로는 조롱에 가까운 대접을 받습니다. 1인 가구가 장래에 느끼는 불안정성과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정책도 해야겠지만 우리 미래의 노인들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 자신의 일이니까요. 예, 처음부터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